이번에는 블락리 게임의 이제 세 번째 birds에 해당하는 거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bird의 1단계는 지금 이러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지금 새가 날아가는 방향 또는 각도를 변경해서 먹이를 취한 다음에 둥지까지 안착을 하도록 만들어라, 그런 얘기인데, 지금 여기 새에서 먹이를 잡고 둥지까지 가는 데는 한 방향으로 그냥 계속 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뭐 너무 간단해서 내가 동영상으로 데모할 일도 없는데, 결과만 보면은 오른쪽에 자바스크립트 코드 한 줄로 헤딩이라는 펑션이 새로 또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 있는 45라는 거는 이제 각도죠. 정확하게 우리는 이렇게 4분면을 그릴 때 여기가 이제 0도고 90도고 180도 270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40도로 45도로 헤딩 그쪽 방향으로 이제 날아가라, 그런 이제 함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블록을 하나 추가했어요. 헤딩이라는 블록 외에 does not have worm 이라는 거 있죠. 그래서 아직 먹이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먹이를 취한 다음에 둥지까지 어떻게 가야 될지, 지금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이 방향으로 날아가서 먹이를 취한 다음에는 둥지로 가면 되겠죠. 새가 처음 이 방향으로 가는 조건은 아직 먹이를 취하지 않았다는 조건을 만들면 되고, 그 다음에 윗방향으로 날아가는 이제 조건은 먹이를 취한 이후의 조건으로 생각하면 되니까, 여기서 이러한 볼게요. 이러한 if문을 쓴 거죠. 이해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겠죠? 네. If does not have worm, 그러면 heading 0, 수평으로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는 이제 윗방향으로 날아가는 그러한 해결책이고, 역시 자바스크립트 코드도 보면은 no worm 이라는 이제 펑션이 아까 그 블록 does not have worm 이라는 거에 해당하는 펑션 함수고, 그거에 따라서 각각 heading 0 또는 heading 90 이렇게. 다음 문제를 또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조금 각도가 달라졌는데 문제 해결하는 원리는 똑같겠죠. 여기까지는 이러한 각도로, 그 다음에 먹이를 취한다면 이 각도니까 전체 이 각도를 4분면을 기준으로 몇 도 정도 되는지 그거를 판단을 해서 요 헤딩이라는 요 함수 안에 300, 지금은 뭐 60이라는 이런 값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값을 변화시켜 가면서 여러분이 트라이얼 앤 에러로 해보면은 어렵지 않게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코드도 이전 코드하고 별 달리 새롭게 함수는 없어요. 동일한 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비슷한 문제죠. 근데 이번에는 이 전체 이 공간을 여러분이 이제 X축하고 Y축으로 생각을 해서 X가 얼마일 때 어떻게 하라, 뭐 그런 이제 조건을 가지고 새가, 이번엔 먹이는 없는데 둥지로 가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아가서 아랫방향으로 내려가면 되는데, 여기서 바로 방향을 바꾸는 기준이 무엇인가? 바로 X좌표값. X가 여기 80으로 보이죠? 80을 기준으로 뭔가를 만들면 되겠다. 그래서 오른쪽에 역시 봅시다. 코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80보다 작으면 0도 방향, 그렇지 않으면 270도. 네. 코드 역시 이전에 사용했던 함수들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방향 위치만 바뀌었을 뿐 동일하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X좌표가 아니라 새가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방향을 트는 기준은 Y좌표가 될 것이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Y가 들어갔죠. 네. Y 여기서
방향을 트는 y축 값은 한 20 정도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예요. 혹시 대부분 이 월드와 관련된 건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하고 각도만 계산하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런 각도로 가서 먹이를 취하고 그 다음엔 뭐 올라가서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내가 이전에도 프로그램의 효율성이나 거창하지만 에너지 효율성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새가 가능하면 최단 거리로 먹이를 취하고 둥지까지도 최단 거리를 통해서 이렇게 가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여러분이 좀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즉 다시 말하면 생각도 좀 많이 하고 이쪽에 만들어지는 이제 블록 개수도 조금 많아집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여기서 강의 자료에 표현한 거는 단순히 그냥 그런 효율성까지 고려하지는 않고 일단 먹이를 취한 다음에는 수직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수평 방향으로 날아서 둥지로 돌아가는 그런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코드도 새로운 함수나 언어는 없어요. 그 다음에 7번 요것은 조금 복잡해서 그렇지 복잡하다는 게 이제 우리가 방향을 턴하는 포인트가 하나, 두 지점이 있는데 이 지점과 이 지점을 어떤 기준으로 주어진 파라미터, 즉 x축값, y축값 이런 것 또는 먹이를 취했느냐 안 취했느냐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새의 움직임을 정해야 할까, 판단해야 할까 그런 내용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것도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y축이 y가 여기 그 장애물이 하나 있는 이 지점이 50인데 50인 경우까지는 쭉 내려와서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다시 방향을 트는데 여기서 조건을 또 하나 아직도 먹이를 취하지 못한 조건을 달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300도 방향으로 300도 방향이라는 게 이제 이 방향이죠. 여기서 보면은 요 방향으로 가는 거. 요게 이제 300 정도로 잡은 거고 그 다음에는 이 전체 루프에서 y가 50보다 크지도 않고 먹이도 이미 잡았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수행하는 부분은 이제 이 부분만 남아요. 그리고 아래 코드도 보면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비슷한 문제죠. 네, 새가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둥지로 날아가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블록 코드를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x 값도 사용을 하고 y 값도 사용을 하고 먹이를 취했느냐 안 취했느냐에 따라서 각각 이런 if하고 else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거의 여러분이 내가 지금 조금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잠깐 세워놓고 이 화면에 있는 블록 코드들을 머릿속에서 순서대로 이렇게 쭉 진행해 나가면 거의 대부분 다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속도로 진행을 할게요. 이 아래에 있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도 새로운 내용은 없어요. 그 다음에 9번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물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이를 취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취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돌아갈 때도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를 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전 강의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훌륭한 또는 좋은 프로그램이라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만족해야 하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고 여러분도 나중에 시간 될 때 한번 시도해 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 10번째 건데 이거는 둥지로부터 출발해서 역시 먹이를 취하고 오는 건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얘기한 바와 같이 이렇게 갔다가 그대로 간계를 따라오는 여기서도 사실은 이 정도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게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는 좋겠죠. 근데 그러려면 여기 코딩을 좀 블럭을 많이 써야 돼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코드는 그냥 이렇게 올라갔다가 취하고 다시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그 정도의 코드를 그냥 간단히 맞춰 본 겁니다.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의외로 우리가 이전에 했던 그 메이즈 미로 찾기 보다는 오히려 조금 머리를 덜 쓰는 그러나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또 연습으로 여러분이 하는 이유는 이 블락리 코드를 이제 이 블락리 게임을 만든 쪽에서 한 이유는 지금 이제 좌표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 두 번째 볼드라는 게임에서 익숙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미로 게임은 여러분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고찰하고 아이디어를 짜보는 그런 거였다면 이거는 어떤 곳에 어떤 동작을 취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좌표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을 잘 하게 됨으로써 그 다음 단계 뭐 도형을 그린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게임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좌표 연습의 목적으로 이걸 넣어놓은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왜 이렇게 쉬운 거를 뭐 강의에서까지 뭐 한 10분 가깝게 해서 했을까 라고 혹시 생각할까봐 추가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이 수학이라고 하면은 크게 대수학, 그 다음에 기하학 이런 게 있죠. 들어봤죠? 이런 이름들은. 네. 일단 수를 가지고 하는 숫자, 그 다음에 어떤 공간에 대한 개념, 기하학이라는 게 그런 거, 도형, 공간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배워나가는 학문이에요. 이 숫자와 기하, 대수와 기하를 잘 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 무슨 물론 이제 철학이나 문학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과학 쪽 분야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주 펀더멘탈 기초 지식이 잘 갖춰지는 겁니다. 프로그램도 동일해요. 여러분들 막연히 나 프로그램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프로그램 무슨 뭐 베스트셀러 이런 책 사서 공부한다고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대수, 기하, 수학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컴퓨터를 만들고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그 사람이 이름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수학자들이에요. 그들이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해서 컴퓨팅 언어, 컴퓨팅 디바이스를 만드는 거죠. 공학자들은 그런 기본 펀더멘탈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핵심 이론을 구현하는 사람들, 물론 그것보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폄하하는 발언인 것 같기도 한데 조금 과장해서 얘기한다면 그런 거죠. 물론 역사를 더 거슬러 올라가면 옛날에는 뭐 수학, 공학 이런 걸 구분하지 않았으니까 과거 아주 오래 전에는 이제 철학자들이 이제 우주의 어떤 이치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그러면서 수학이라는 분야, 대수학, 기하학 이런 것이 생기고 오늘날에 많은 이제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서 공학이라는 것도 굉장히 많은 분야로 그 다음에 지금 이러한 컴퓨터 공학 쪽 또는 전자공학 쪽에서 하는 이 프로그래밍도 엄청나게 많은 세부 분야들이 있어요. 조금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런 모든 것을 잘하기 위해서 숫자 게임, 대수, 좌표, 도형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